자, 일단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답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같이 있는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공감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또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너무 어렵지 않은 질문들은 그냥 제가 짤막짤막하게 하면서 넘어가고 조금 이게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손을 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카톡방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신뢰도 높은 사위 검사 방법은 일단 사위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사위는 융합을 차단한 상태의 안구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융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게 사위 검사가 되겠죠. 제일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 가리는 거죠. 보일 리가 없죠. 가릴 거면은 이렇게 가리지 말고 이렇게 꾹 누르고 가리면 확실하겠죠. 그래서 커버 테스트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보다 더 정확한 거 없다. 나머지 와독스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 눈에다가 이쪽 눈으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는 거죠. 융합을 못할 정도로 다른 걸 보여줘가지고 융합을 차단하는 거. 그래도 우리 눈은 그것도 융합을 하려고 막 와독스 검사 해보신 분 알겠지만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융합하려고. 융합 자극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융합 자극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완전 제로 상태는 뭐냐? 그냥 가려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리즘 처방의 적용값 기준. 이제 그 프리즘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시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시는 무조건 그냥 때려 박아야 되는 거고, 사위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프리즘을 처방하는 게 적절할까? 이거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과거부터 그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포시발부터 해가지고 셔츠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의견들이 다 달라. 그 똑똑한 사람들까지도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답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부 융합 제거 검사라고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이용한 주시 시차 검사에서 측정된 정렬 프리즘을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적게 할 거냐 요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 제가 제대로 파악한 게 맞죠? 자, 우선 이 평강을 이용한 정렬 프리즘으로 프리즘 처방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게 없으세요? 그러면 정렬 프리즘이 아닌, 그러니까 평강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프리즘 처방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손 든 분이 프리즘 처방하시는 분 다인 거네요. 그러면은 다시 손 들게요. 정렬 프리즘으로 처방하시는 분들만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맞네요. 갑자기 말하셨죠.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인 경우에는 리앙스가 그냥 다 거기서 측정되는 값 그대로 다 한다는 의도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만 손 계속 들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수직 사위인 경우에는 거기서 측정된 값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그럼 수직은 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딱 한 분이니까 마이크 끄기 딱 좋아요. 연기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수직은? 일단 임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테스트하면서 양을 좀 늘려가면서 양 안에 다르게 약도 넣고 하면서 이 사람이 충분히 힘들게 하는 정도의 양을 적절하게 처방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정렬 프리즘으로 측정된 수직 프리즘 양을 완전 교정이라는 전제 하에 거기서 양을 좀 줄여서 적응 가능한 범위로 조절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위라는 거는 양한시 이상이라는 거는 사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프리즘을 처방하지 않아도 양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프리즘 완전 교정이 아닌 좀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도와주는 거니까
뭐 이런 방식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도 비슷하게 합니다. 좀 조정하는 편이거든요. 굴절 규정도 안경 처음 쓰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한 4기업타다. 근데 이 사람이 4기업타 다 완전 규정했을 때 쓸 수도 있지만 못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절해 주는 것처럼 프리즘도 약간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냥 이걸 해줘야 된다. 우리가 잘 그쪽 모르는 영역이니까. 근데 좀 조정해줘도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제가 대답하는 거는 정답은 아닐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수평 3위는 정렬 프리즘으로 측정된 양 그대로만 한다. 손. 그러면 알아서 조절하시나 봐요. 그러면 그 조절의 양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3분의 1, 4분의 1, 뭐 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마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큼 알아서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조절한다 이런 답 되게 싫어하시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조절 레그 검사에 대한 것도 너무 자주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조절 레그 검사는 제가 그냥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절 레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본다. 그 거리가 곧 자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가까운 거리를 보기 위한 조절 자극만큼 조절 반응도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좀 적게 하잖아요. 이 정도 다 알잖아요. 좀 적게 하는 그 차이 값을 레그라고 하는데, 근데 근데 그 레그가 이상하게 많거나 이상하게 없거나 아니면은 리드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조절 레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극과 반응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 보고 있는 게 자극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눈앞에다가 플러스 렌즈를 넣어버려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그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자극이 바뀐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책 보고 있을 때 조절 반응이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반응 자극량을 다르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있을 때의 반응량은 알 수 없죠. 그냥 그 책을 보고 있을 때 책을 보면서 플러스 2디옵타를 넣었을 때 반응량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냥 그 보고 있는 거 그대로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자각식으로 측정하는 레그 검사 방법이 유일하게 그 FCC나 뭐 UCC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눈앞에다가 크로스 실린더를 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역시나 자극량이 바뀌죠. 나는 지금 내가 이 상태로 보고 있는 거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다가 크로스 실린더를 걸고 책을 보래. 그 상태에서 자극량과 반응량 둘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 레그 검사는 아주 정확하고 조절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검사는 맞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레그 검사는 정확하지 않다. 그럼 뭐가 제일 정확하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레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고 있을 때 눈앞에다가 보통은 그 약간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다가 플러스 밴드를 쏙 갖다 대고 치우고. 왜 치우냐? 갖다 대면 또 조절 자극량이 바뀌니까 얘가 눈치채지 못하게 양쪽에다 대지 말고 한쪽에만 대고 바뀌지 않도록 얼른 치우고. 그래서 이 레티로 할 때도 빨리 치우는 사람이 좀 잘하겠죠.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 뭐 그것도 역시나 자극을 좀 바꿀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는 여기 C표를 갖다 대고 내가 레티를 보고 C표를 여기 보라고 하고 내가 직접 움직여가지고 고객은 C표를 그냥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것 뿐인데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찾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 레티 방법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한국 안경원에서는 레티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조절 레그 검사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검사인 건 맞지만 우리 일반적인 안경원에서는 레그 검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나 책이나 교과서나 아니면 혹은 좀
공부했다는 안경사분들이 레그 검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자각식으로 크로스민더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레그 검사 조건 자체가 틀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교정 판단 방법. 저도 이건 너무 궁금한데 이거 좀 답할 분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손 들기가. 여기도 심각했네요. 과교정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 스몰 앤 다커라고 하죠. 글자가 좀 작아지면서 좀 진해 보이는 것도 뭐 과교정에 판단할 수도 있고, 조용하니까 그냥 제가 좀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과교정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하기가 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확한 굴절 상태라는 거는 조절이 빠진 상태잖아요. 조절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이제 굴절 상태를 보는 거고, 그거를 우리들 흔히들 정적 굴절 상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조절 중에서는 긴장성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긴장성 조절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조절이죠. 근데 이 긴장성 조절은 계속 바뀌어요. 내가 가까운 데를 많이 보면 그때는 긴장성 조절의 양이 좀 증가하고, 뭐 좀 멀리 많이 보면은 좀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가까운 데를 주로 많이 보는 업이야. 그래서 하루에 뭐 15시간 이상 가까운 데를 많이 봐. 조절 풀어질 일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긴장도가 좀 높겠죠. 우리가 말하는 정적 굴절 상태는 긴장성 조절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 조절들을 다 뺀 상태. 그러면 오늘 측정했을 때 가까운 데를 많이 봐서 긴장도가 좀 높아졌다. 그럼 그때 측정된 그 값은 다른 날보다는 좀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측정될 거예요. 그럼 뭐 그날 측정했던 그 값을 우리는 과교정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다른 날에 보면 그게 또 과교정일 수도 있겠죠.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자는 눈앞에 플러스 3교타를 내고 충분히 조절을 이완을 한 상태로 굴절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일단 그 일시적으로 작용한 긴장성 조절은 빠질 테니까 좀 더 정적 굴절 상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루에 24시간씩, 24시간 너무 과하다. 10시간만 할게요. 10시간씩 가까운 데를 본다. 다시 일상으로 들어갔더니 또 긴장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조절을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 착용한 그 안경이 잘 보일 것이냐? 약간 흐려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긴장성 조절과, 그러니까 긴장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한 굴절 이상도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조절이 이완한 상태가 과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라고 현 시대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 있을까요?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은 표정도 있었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너무 단골 질문이긴 해요. ARK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극식 굴절 검사 값이 좀 다를 때 어떻게 아냐? 뭐 답은 또 항상 똑같죠. 뭐 AR은 참고값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난시가 좀 낮은 경우 있잖아요. 한 0.25, 0.50 정도. 이때가 좀 특히 그 AR이 좀 특히 난시가 축기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거꾸로 난시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난시가 많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 경험상 AR이 오히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실제 검사값이 적게 나온 경우가 많았고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고위 수차가 눈의 고위 수차가 많은 사람들도 AR이 들쑥날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고위 수차를 우리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동공 안으로 도수가 두 개 이상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도수가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동공 상태나 어쩌고 뭐 그거에 따라서 계속 좀 변동값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차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막 섞여서 들어오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절 과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좀 오차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조절 과반응은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레그에서 조절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조절 자극 가까운 거리 그거에 대한 조절력 반응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항상 좀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거리 볼 때도 조절 완벽하게 이완을 해서 정적 불절 상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약간 개입돼서 근시가 좀 잡히는 것처럼 멀리를 보든 가까운 데를 보든 항상 약간 조절이 좀 더 잡히는 좀 더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또 반응이 딱 일정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제가 검사해주면 좋은데 왔다 갔다 과반응 상태. 그러니까 이제 AR 값하고 AR하고 그 자극식 골자 검사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지러움은 좀 다른 얘기니까 한번 넘어가고 제 생각과 다른 분. 고독합니다. 좋습니다. 뭔가 지금 제가 하면서 잘못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같이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카톡방도 만들었고 이게 뭔가 이게 교육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안경 렌즈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안경 렌즈 넘어가기 전에 검사와 관련된 방금 얘기는 한 거거든요. 이제 그 검사와 관련된 얘기 안 할 거예요.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넘어갈 수 없다. 그 두성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뭔데? 복사해. 뭐? 이거는 그냥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도 안 나왔었을 거예요. 성강시표를 써서 동력 프리즘을 결정하실 때 그 양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하고서 좀 불안하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 프로토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죠. 그 정렬 프리즘에서 일단 시표를 정렬시킨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0.1 프리즘씩 빼세요. 정렬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계속 빼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지는 순간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재정렬을 하는지를 관찰하시고 재정렬이 된다 그러면 그게 최소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교정 시력에 개선이 되는지 교정 시력에 개선이 된다면은 크게 걱정 없이 넣으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비교하실 때 자동 프로토에서 프리즘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즘을 넣은 것과 프리즘 뺀 거 비교하는 건데 문제는 로터리 프리즘이기 때문에 내가 아예 기존 도수를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프리즘이 다 빠져버려요.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데 0 프리즘이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선명도 비교가 되지 그렇지 않고 정렬 프리즘이 들어간 것과 아예 프리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 비교하면 하나도 안 들어간 게 더 선명해지거든요. 같이 둘 다 프리즘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일치시키는 프리즘, 하나는 그냥 프리즘은 들어가 있는데 0 프리즘으로 조작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하면 비슷한 흐름에서 더
지적이 잘 나오는 쪽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면 자동 프로세스에서 가장 유리하고 수동은 그게 안 돼요. 수동은 그 미세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동 프로세스 사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좀 무난한 퀴즈장 처방이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그 언커버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프리즘 처방할 때 가장 강조하는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프리즘을 부과했을 때 반드시 양한 시력 개선을 인식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시력 개선이라는 거는 뭐 시표 줄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도 잘 보인다.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더 하고 싶다. 검사 이야기 더 하고 싶다. 좋습니다.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경 렌즈 중에서도 다초점에 대한 내용이고 누진대 길이 결정에 대한 요것도 사실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답해 주실 분 있을까요? 나갔네. 기다려볼까요? 네. 네. 유진대가 자동으로 지정되는 게 있어요? 엑셀? 저기 그 측정에서 네. 그거는 저기 습관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실명한테 저기 거울 반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 이 거울 반사 방식을 할 때 좀 단점이 누진 렌즈의 이 누진대 길이를 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눈을 적게 내리냐 아니면 많이 내리냐 결국 이 사람의 주시 습관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습관을 보고 싶으면 습관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테이블에 있고 검사자 고객이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 거울을 보래. 그럼 이 자세가 습관적인 자세와는 좀 다를 수 있죠. 물론 그 똑같은 자세로 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눈을 많이 내리는지 적게 내리는지 힌트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완벽한 습관을 이끌어냈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이 그 완전히 그냥 퍼진 상태 있잖아요. 뭐 핸드폰 본다든지 뭐 이런 상태를 연출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눈동자가 실제로 어느 위치를 보고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카톡방 보니까 제 기억에 포로도님이었나 누구였나 아무튼 뭐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 방법들을 찾아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은 좀 찾기 어렵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시는 짧게 원시는 길게 이렇게 정답을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차가 너무 크니까 원시가 반드시 눈을 많이 내린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안구 길이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설득력 있는 얘기긴 해요.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광학적인 요소보다는 습관과 관련된 요소가 좀 더 많이 개입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저도 그 누진 샘플을 저희 매장은 반드시 다 하거든요. 저희 선생님들도 하고 제 나름대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습관을 측정하는 방법. 그거 측정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눈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한 10에서 12mm만 내려도 많이 내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누진들은 12mm라는 거는 근용 원의 상단까지 길이잖아요. 그 지점은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한 70에서 95%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mm 내린 사람한테 12mm 누진대를 해주는 거는 100% 가입도를 해주는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근용 그 상단에서 3mm 아래가 100% 지점이 있는데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다 치면은 12mm짜리 누진은 15mm를 내려야만 100% 지점 보는 거잖아요. 내가 검사한 값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5mm 정도 눈 내리는 사람은 내가 검사해봤을 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누진을 좀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습관을 맞추는 거니까. 근데 누진 샘플을 해보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럼 당연히 눈을 적게 내리니까 심지어 시험 렌즈는 조금 내려가기도 하니까 더더욱 짧은 누진이 가까운 데도 잘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이잖아요. 상당히 상식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긴 누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잘 보인대. 그럼 나는 그게 좀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엉커먼 아카데미 피해자들도 많고 내가 여기 다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짧게 알아보면 그래서 이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누진 샘플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길게 거의 다 봤고 지금 저희 매장들은 이제 짧은 누진대가 없어요. 다 긴 누진대로 바꾼 이유가 실제로 그렇게 잘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거고 내가 혼자의 한두 명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누진 100%다 거의 100% 고객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두 직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럼 왜 그럴까? 이거부터는 제 추측인데 저는 이제 누진대를 누진 그 영역을 총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로 나뉜다면은 일단 원형, 근용, 그리고 중간을 다시 세 번으로 그러니까 원에서 중간으로 진입하는 영역 조금 넓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 중간. 그 다음에 중간에서 근거리로 진입하는 영역. 이게 또 약간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핸드폰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저것도 보잖아요. 결국에는 근거리 100% 지점보다는 그 중간에서 근거리로 진입하는 그 영역을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닌가. 그게 누진대가 길수록 그 영역이 더 넓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누진 렌즈를 평가할 때 그런 렌즈들 이제 저도 새 누진을 오면은 그러면 그게 넓다. 그럼 이게 분명히 고객들이 반응이 좋겠구나 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추측은 그 중근 진입하는 영역이 누진 렌즈의 만족감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요소가 아닐까. 자, 그리고 요게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원거리 시야가 넓은 렌즈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저처럼 렌즈인 사람들은 원래 원거리가 어느 방향을 봐도 잘 보였는데 갑자기 누진 원거리가 이렇게 좀 좁아지잖아요. 원거리가 좀 좁아지면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원거리가 좀 넓은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원거리가 좁은 소프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누진 샘플 했을 때 생각보다 원거리가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랑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실제 누진을 이렇게 해주고 저희가 다시 렌즈 밑을 봐도 너무 좁아 원거리가. 이거 어떻게 쓰지? 잘 써요. 그것도 난 잘 모르겠어요. 또 이론적으로. 아무튼 원거리가 좁은 거는 대부분 잘 받아들이고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거는 누진에서는 잘 못 받아들이더라. 보이는 면에서는. 뭐 어지러운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누진대 결정 이론에서 요즘에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 필요 있나 긴 거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제 생각입니다. 반대하시면 손. 와, 반갑습니다. 하기 늦었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부등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변칙적인 경우들이 있죠. 변칙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렌즈 회사 입장에서는 썩 좋아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검사 때 이 사람이 짧은 게 잘 맞을까, 긴 게 잘 맞을까 그 평가하고 측정하는 그 시간을 무시할 만큼 김누진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다 좋아요. 거의 이건 제 감정적인 퍼센테이지 한 98%, 98% 할까?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럼 간간히 한 1, 2%가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한 번의 기회가 있어. 그때 짧게 줄까? 아니 그럼 동일한 제품으로 긴 누진, 짧은 누진 티하는 거 없어요? 저기 짧은 누진이 있는데 우리 자이스 저기 교육팀에서 짧은 누진도 한번 측정해 보고 싶다고 다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와도 된다고 했냐면은 원래는 짧은 누진과 긴 누진을 같이 혼용해서 했거든요. 100%였어요. 그냥 짧은 누진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 다 날렸습니다. 그냥 그거는 고의 모셔놓는 전시용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깝지도 않아요. 한 10개월 동안 갖고 하고 안 갖고 오셨는데도 필요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고민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김누진이 좋더라. 제 지극히 제 판단입니다. 내년에는 짧은 누진 티하는 거. 참 짧은 누진 중에서 유일하게 XR만 좋았어요. XR만 디자인이 별로 안 바뀌고 그 중근 영역이 짧은 누진으로 바뀌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같은 렌즈인데도 디자인이 바뀌어요. 우리가 뭐 상품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상품에서 누진대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디자인의 누진대 길이만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누진대 길이가 바뀌면 디자인도 바뀌어요. 보통 누진대 길이가 짧아지면 원형부가 넓어지고 근형부가 중근 영역이 좁아져요. 그래서 원형 시야 측면에서는 짧은 누진이 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원형 시야가 좁아도 별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애초에 수진을 처음 맞추러 온 사람의 기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문제가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생각 들었는데 손님이 처음 왔을 때 누진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보고 편한 각도를 측정하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처음 누진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평상시 보던 자세대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익숙한 자세.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누진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사람은 이미 고개를 들고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 자세부터 그렇게 보던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봐요. 애초부터 누진은 저기 민쌤 직원이에요. 우리 황 박사님께서 첫 누진인 사람과 그리고 기존 누진 착용자를 구분해서 누진대의 길이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경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무시하고 긴 누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판단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요. 잘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경험적으로 해서 일본이랑 확실히 긴 누진이 이게 충분히 지금 이 논란이 될 만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저건 조금 과한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확연하게 긴 누진이 좋다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렌즈 등급이 어느 정도 돼요? 컴포트 이상. 컴포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리미엄이 제일 기본으로 시작해서 그 위로 이렇게 저기 우리 민쌤이 아무래도 긴장한 것 같아서 직원 보호 차원에서 끝내겠습니다. 짧은 두긴 TR 더 좋다고 가는. 무시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요. 시력 차이가 있을 때 양은 조절 균형 검사, 이것도 양은 조절 균형 검사, 이것도 단골 질문인데, 우리 양은 조절 균형 검사인 거잖아요. 조절 균형이에요. 시력 균형이 아니라. 조절이라는 거는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조절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멀리 볼 때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멀리 볼 때가 출발선이죠.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가까운 거리를 보기 시작하면 가까운 거리를 보기 달리기 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출발선을 맞춰야죠. 그게 조절 균형이잖아요. 그리고 원거리를 기준으로 동일한 정적 굴절 상태일 때 조절 균형이 맞는데, 조절 균형은 뭐 어떻게 맞출 거냐? 편의상 보통은 양쪽 시력이 동일하고 건강하면 동일하니까 양쪽 교정 시력이 동일할 때 조절 균형도 맞을 것이다 라고 시력 균형으로 대체한 거죠. 조절 균형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조절 균형인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력 균형을 썼던 것 뿐인데, 이게 생각이 하다 보면은 바뀌어가지고 시력 균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눈은 때려 죽어도 0.8밖에 안 나와. 근데 왼쪽 눈은 1.2까지 나오네. 그러면 0.8을 0.9, 1.0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1.2를 덜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즉 저교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발선 입장에서는 약간 앞에서 시작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조절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균형이죠. 시력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 다 0.8이 나오니까 맞는 거죠. 아까 제가 시력 균형은 원래 목적은 조절 균형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고민할 것도 없어요. 시력이 다르면, 교정 시력이 다르면 시력 균형으로 조절 균형을 맞추면 안 돼요. 시력 균형이 지금 머리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거는 알아서 잘 찾아보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거는 아까 우리 김정재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비구면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할 때 주변부를 볼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복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눈깔이 있고 안경 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여기 직각으로 맞춘 거잖아요. 여기 이상적인 피팅을 한 거죠. 아까 우리 이영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광학적인 피팅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부를 볼 때도 직각으로 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경알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디옵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를 1컵으로 하면은 뒤에는 마이너스 4로 해야 돼요. 앞에를 플러스 5로 하면은 뒤를 얼마 해야 되죠? 마이너스 8로 해야 돼요. 훨씬 두껍죠. 둘 다 마이너스 3디옵타인데. 그러면 이런 광학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으로 만들려면 앞에 커브를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주변 어느 방향을 봐도 오차들이 생기지 않게, 오차를 다른 말로 수차라고 하죠. 수차가 생기지 않도록 렌즈 커브를 많이 줬던 거고, 렌즈 커브를 많이 주니까 두꺼워졌던 거고, 지금은 렌즈를 좀 더 평평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만들면 주변부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오차를 없애주는 걸 비구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부에 발생되는 오차를 안경 렌즈의 복류를 다르게 계속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차를 없애는 게 비구면. 그러니까 이제 렌즈가 얇아지면서도 주변부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은 예전보다는 이제 뭐 저기 렌즈 두께, 누진 렌즈들도 그렇고 싱글 렌즈들도 그렇고 다 두께가 좀 얇아졌잖아요. 이게 비구면 기술들이 좋아지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제가 지나간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뭐 지금 원래 제 취지와 좀 다르게 진행되지만 그냥 이렇게 진행하다가 내년에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선글라스 투스 클립 이것도 뭐 이제 저기 뭐냐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이 보이나요? 그 뒤에는? 뭐 대충 뭐 눈 가리고 이렇게 한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상적인 피팅, 광학적 피팅이라고 하면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 주시 상태를 기준으로 안경 렌즈가 직각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동률의 접선의 기울기와 내 시선이 직각이 돼야 돼요. 안경 렌즈는 보통 이렇게 공기에 많지는 않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측면부를 볼 때는 비스듬하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경 렌즈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보면은 렌즈미터에다가 이렇게 기울어서 보게 되면은 도수가 바뀌어요. 근시는 마이너스 렌즈는 마이너스 난시가 증가하고 플러스 렌즈는 플러스 난시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측면부 볼 때는 마이너스 난시가 생기는 거죠. 생길 수밖에 없죠. 비스듬하게 보니까. 요 비스듬하게 볼 때 생기는 이 마이너스 난시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점 수차라고 해요. 비점 수차의 원문으로는 어스티그매티즘. 어스티그매티즘을 국어로 번역할 때 두 개로 번역하죠. 난시와 비점 수차. 그래서 구분하려고 그냥 비점 수차는 그냥 어스티그매티즘 하지 않고 오비크를 붙여가지고 비스듬한 난시라고 하죠. 어쨌든 주변부 볼 때 난시가 생겨. 그러니까 이 주변부에 발생된 이 난시를 없애는 게 비구면. 자, 그러면 정면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피팅을 똑바로 해놔야 되는데 고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마치 주변부를 아까 봤던 것처럼 기울어진 안경을 쓰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밝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기울어진 거죠. 그럼 기울어질 때 정면을 볼 때 뭐가 생기겠어요? 근시 오목렌즈인 경우에는 용기를 내세요. 마이너스 난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수를 좀 낮춰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난시를 줄여줘야 돼. 이제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할 때는 180 난시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는 90도 난시가 생겨요. 그래서 고글 같은 경우에는 90도 난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4듀타짜리 안경을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난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나는 마이너스 4디옵터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안경에다가 보정을 하죠. 이걸 보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디옵터 플러스 0.50 90축 우리는 S 마이너스 C 표기라니까 그럼 표기로 바꾸면은 350에 50 180인가요? 요 안경을 쓰면은 이 안경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기 뭐시기냐 고글 도수 주문해보면 고정된 도수 주문해보면은 구면값이 좀 내려가 있고 난시가 좀 올라가 있고 왜 난시가 올라가 있지 뭐 이러는데 이거 사실 S-C가 아니라 S 플러스 C로 바꿔보면은 그냥 플러스 난시를 넣은 거예요. 구면값이 내려가 보이는 거는 S-C 표기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 거고.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난시가 생길 것이냐 이제 그거는 각자 이제 스킬로 넘겨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거는 내 시선이 지나가는 그 안경 렌즈 면의 실제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죠. 프레임 기울기를 측정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이따가 아마 커브 나올 저기 경사각이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도수 환산 이게 같은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다들 오해하시는데 6커브나 8커브 선글라스를 끼면 도수를 보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이상적인 피팅 상태를 기준으로 6커브든 8커브든 정면 볼 때 기울기가 없죠. 그러면 보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6커브나 8커브 때문에 보정하는 게 아니라 내 정면으로 바라볼 때 이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정면 주식 기준으로 얘가 기울면 보정하는 거죠. 그게 1커브든 2커브든 6커브든 8커브든. 커브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정면을 바라보면 이 지점이 기울면은 보정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분.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도가이 CCP하고 국내 착색하고 뭐가 다른가요? 우리 박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내용을 얘기하신 적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있나요? 마이크 누가 갖고 계세요? 그냥 일반 착색하고 도가이 CCP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희 그 대관이 공지는 저희 6시까지 했는데 6시 반까지 해도 된대요. 집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지금. 나오신 김에 나오신 김에 혹시 뭔데?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필터고 하나는 착색이잖아요. 필터는 말 그대로 특정 파장대에 딱 맞춰서 필터링을 하는 거고, 착색은 특정 파장대를 딱 맞춰서 착색을 하진 않죠. 만약에 그렇게 착색을 하면 그것도 필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거 필터, 그냥 색만 비슷하게 맞추는 거 착색,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려면은 투명 렌즈 상태도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걸 착색하기 위한 렌즈부터 관리를 다 따로 해야지만 필터 렌즈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대충 투명 렌즈를 막 섞여 있는 거에서 꺼내갖고 착색을 해버리면 착색 렌즈가 되는 거고, 완벽하게 관리된 렌즈는 필터.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측정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아까 저기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양은 시력 균형이에요. 근데 한쪽은 때려주고도 0.8 이상 못 끌어내고 한쪽은 시력이 잘 나와서 1.2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조절 균형도 잘 맞는지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럼 둘 다 흐리게 만들면 된다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둘 다 0.8을 맞추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럼 한쪽만 덜 보이게 한 거니까. 둘 다 더 많이 떨어뜨려서 0.5나 0.6 수준의 교정 시력으로 똑같은 디옵터를 부과했을 때 같은 양만큼 교정 시력이 떨어지면 그거는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1을 0.8로 떨어뜨려서 같이 0.8, 0.8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수쌤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끊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둘 다 플러스 2디오타씩 넣는다거나 플러스 1.5씩 넣는다거나 그럼 같이 떨어지잖아요. 같이 떨어졌을 때 그 수준이 비슷하면은 최종적으로 양쪽 교정 시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걸 넣어도 조절 균형을 만들 거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OH와 경사각에 대한 질문도 거의 단골 질문인데, 아까 이것도 김정재 선생님께서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살짝 제가 부가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눈깔이고 여기 안구 현점이에요. 그러면은 안경 렌즈가 전면과 후면이 있으니까
이 전면과 후면의 광학 중심을 연결하는 게 광축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축이 반드시 안구 회선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색깔을 바꿔야 돼. 색깔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해서 해야만 주변부를 볼 때 아까 제가 비스듬하게 보니까 마이너스 난시가 발생하고 그걸 우리는 비점수차, 비점수차 등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을 줄이는 거를 비고맨너즈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비스듬하게 보는 그 각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양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각도가 달라지면은 그 양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안경 렌즈 제작자는 이 광학 중심을 기준으로 이 정도 훼손됐을 때 몇 도 정도의 비스듬하게 발생할 거고 그때 어느 정도의 난시가 생길 거니까 이 정도에 대한 난시를 뺄래 라고 숫자를 고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달라져 버리게 되면은 숫자 고정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작자의 의도대로 하려면은 반드시 광축이 안구 회선점을 통과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게 이상적인 여기가 광학 중심이 되는 거. 요게 이제 요 길이를 OH라고 하는 걸 거고. 자 그러면은 안경 렌즈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기울잖아요.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대충 할게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똑같은 상태인데 이렇게 기울면은 광축이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잖아요. 안구에서는 좀 밀어 지나가겠죠. 그럼 그 경사각을 안 건드리고 OH를 바꿔서 이 제작자의 의도대로 하려면은 OH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야겠어요? 올려야겠어요? 그렇죠. 올린다고 했으면 실망을 했습니다. 내리면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러니까 경사각과 OH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 배부 관계예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싱글 렌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의 안경테 각도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비팅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었냐 어떻게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싱글 렌즈니까 그럼 이상적인 광학적인 피팅을 해주려면은 OH를 낮게 강화해야 됩니다. 얘가 0도가 되게끔 한 상태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누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각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OH를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은 그 제작자, 안경 렌즈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끔은 해주겠지만은 선명한 영역이 너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한 영역은 이 사람의 습관 때문에 픽스돼 있는,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 상태를 기준으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경사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경사각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습관적인 눈 위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된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안경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가 높아가지고 테를 이렇게 피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경테를 벗어가지고 측정해 보면 이 각이 몇 도예요? 그냥 뭐 마이너스 몇 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착용자 입장에서 기준으로 보니까 딱 직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누진 렌즈 주문할 때 혹은 뭐 맞춤 렌즈 주문할 때 경사각 입력하잖아요. 0도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도라고 해야 돼요? 0도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프레임 경사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경사각 지정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리얼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바라보는 그 안경 렌즈의 지점, 그 딱 지점, 그 거기에 이 곡률의 접선, 내 기울기가 몇 도냐를 측정하는 거고, 만약에 그 각도가 기울게 되면은 아까 뭐가 생기겠죠? 정면 볼 때 난시가 생기겠죠? 비점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도수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렌즈 회사들이. 자, 그러면은 그 도수를 보정해 주는 그 렌즈와